미국 대통령의 핵심 무역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의 반격이 전 세계를 또 다른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지금부터 이 극적인 대결, 그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가요, 정말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그대로 강타했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은 더 강력한 조치로 맞받아쳤죠. 이 충돌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법원은 대체 왜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을까요? 2월 20일에 있었던 그 결정, 그 핵심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었던 상호 관세의 법적인 근거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우리가 줄여서 IEPA라고 부르는데, 이걸 활용해서 부과했던 모든 관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걸로 세계 무역 지형을 흔들었던 정책이 한순간에 좌초된 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역에 관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 존재하는 권력 분립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어요.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1977년 법 IEPA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그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법을 해석했어요.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 때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장시킨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행정 권한이 의회 고유의 입법 권한,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권리까지 침범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이건 미국 권력 분립의 핵심을 찌르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는요, 6대 3. 대법원은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권한은 애초에 대통령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그냥 못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반응으로 넘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죠. 대통령은 판결을 그냥 수용한 게 아니고요. 즉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대응이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오후에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정책 공백을 단 하루도 허용하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당시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고 있죠. 법원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같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이 더 강력한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행정부는 즉시 다른 법적 도구를 꺼내들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최대 150일 동안 임시로 10% 관세를 쫙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낡은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무기로 바꿔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새 계획에는 민감한 품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반격은 무역 분쟁을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새로운 국면을 열어버렸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위법이라고 판결난 관세를 통해서 정부가 이미 걷어들인 그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달러의 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돈의 향방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심지어 판결에 반대했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조차 이 결정이 만들어낼 현실적인 혼란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관세를 냈던 수많은 기업들은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인 겁니다. 대통령은 환급은 없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은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기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그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관세 장벽이 들어선 꼴이거든요. 약속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하나의 법적 전쟁은 끝났지만 또 다른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국 이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그 불확실성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지도 모릅니다.